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이 삶의 지혜 위즈덤 오브 라이프. 오늘은 WOL 43번째네요. 총 54편 중에 오늘 제목은 보니까 악플이네. 악플. 책은 152페이지에 악플. 행운을 드릴까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뭐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죠, 그렇죠? 다 결합된 말이네요. 악은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풀은 이 영어에 reply, 응답하다, reply라고 하잖아요. 이 풀자를 따서 악플이 한데, 한문의 이 악자를 보면 재미나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 아에 원래 아시아 할 때 일어날 그다음에 이 마음심자 하는데, 요게 이제 뭐를 한민을 할까요?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오능 있잖아요, 오능. 먼 이 산에서 보면 이렇게 뭐 둥근 모습을 보면 이 무덤 형상을 보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 보기 안 좋은 모양을 뭐 나쁘다라는 표시로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데, 근데 미워하다 할 때는 이 한문이 오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오심. 그러니까 요 똑같은 글자라도 미워하다 할 때는 요 오라고 쓰고, 나쁘다 할 때는 뭐 악으로 읽는다. 극악, 무도워,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플이 통상적으로 저도 뭐 SNS에 이같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하는데, 이 악플, 나쁜 어떤 댓글이 달려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 세상 살다가 전에는 뭐 우리가 신문이 뭐 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악플이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이 댓글 제도가 달리다 보니 연예인들은 뭐 이런 악플 보고 나쁜 댓글을 보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심지어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은 전에는 내가 참 날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SNS 발달되고 이 악플 달린 거 보면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길 가더라도 사람 얼굴을 못 보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뭐 연예인을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악플이 달리는 통상 시기를 보면 이제 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인터뷰 등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음악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수라면 음악에 대해서 쭉 인터뷰하면 되는데, 또 다른 거 효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물어보면 효는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효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해왔다 그러면 뭐 댓글을 악플 안 달리겠지만, 평소에 못 했다 그래도 니는 못하면서 뭐 그런 사례를 본다든지, 연예인들이 이제 통상 성장하면 그에 대한 주변도 나머지 성장을 해야 이런 악플이 안 달리는데, 저는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책에는 뭐라고 언급을 해놨고, 또 책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신조로 나쁠 악자의 대답하다의 영어
리플라이, 아까 말한 대로 리플라이 합성이다. 주로 유명인의 기사에 그 유명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데 이것이 악플이다. 이에 당하는 자는 무함이다 라고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해보지만 일단 악플이 게재되면 그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왜 이런 악플들이 생길까? 누가 유명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악플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 유명인이 서서히 성장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인이 된 경우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라고 책에도 언급을 해놨네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주변 정리를 잘 해왔다면 그런 악플도 안 생기겠지만 평소에 인간관계를 서운하게 이끌어왔다면 악플이 달리게 된다. 이런 경우 기사나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한두 가지 정도만 해명을 하고 나머지 그한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지내면 자인이 없어진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변명을 안 하더라도 누가 낯설하더라도 해결해 주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그쵸, 뭐 아까 말한 대로 인터뷰를 하고부터 댓글을 달리고 이제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뭐 악플을 달렸다 그러면 자기가 완전 100% 완전 잘못한 것이 없다면 악플이 달릴까요? 그죠? 세상 삶에 살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댓글 보면 댓글 다른 사람 심리를 보면 그냥 뭐 심심하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호숫가에 던지면 호수 속에 있는 개구리는 그 맞아 죽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가 그 개구리 맞추기 위해서 돌멩이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무시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와 같은 경우에 법률스님은 과거에 내가 법문 얘기를 하는 것 들은 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금이 예를 들어서 금의 성질을 만약에 100으로 표시를 한다면 진짜 순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99.99%는 이 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것도 금은 금이죠, 그렇죠? 14K도 금이고 뭐 18K도 금인데 누구나 사람이 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너무 뭐 자학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은 적인데 아마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통상 악플이 달리면 본인이 제일 피해를 본다. 만약 부모, 형제 등 가까운 가족들도 피해를 본다면 가족들도 그 사람을 평소에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아프고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나와 관련된 자가 유명인이 되기 시작하면 본인의 사생활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유명해지는 경우 그 부모가 자녀를 핑계로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그에 대한 기사가 나고 그 피해는 자녀인 유명인이 본다. 그러니 유명인이 포함된 모든 공동체가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내 주변인이 유명인이 되면 그로 인해 나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보면 이제 대통령 이 주변인들이 잘못하면 다 대통령 욕하잖아요. 뭐 요즘 같이 이 정책을 각부 장관들이 이 정책을 잘못 표현하면 그 장관을 그 공무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 대통령이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그 누가 유명인이 됐다면 그와 관련된 분들은 이 행동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누명을 썼을 때 해결 방법과 동일하다.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는 경우는 없다. 그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살아가다가 작은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그 처리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에 누명을 쓴다. 시작한 어떤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몇 개 정도만 앞에서 해명하고 뒤돌아 물러나 앉아 있어야 한다. 계속 나서면 더 추해질 뿐이다. 대자연에서 앞만 보지 말고 한 번쯤 주변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없는지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명은 자연히 벗을 수 있다. 과거 영모에 얽힌 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죄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된 자가 누구냐고 다그침을 받자 그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된 없는 자의 이름을 댔다. 그래서 그 사람은 3조까지 멸하는 억울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추후 그 두 사람이 같이 귀향을 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왜 자신을 언급했냐고 상대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상대는 과거 어느 장소에서 무엇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괘씸해서 그랬다 했다. 그러니 세상 만사 어느 하나 인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마침을 해놨는데요. 그쵸 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과거 이 초등학교에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뭐 유사 선생님 보고 참 이쁘고 환상을 가졌는데 이 뭐 화장실 나오는 장면 보고 그다음부터 뭐 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소한 것이 때문에 그 사람 평범 나쁜 거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탤런트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 뭐 연예인 보면 나는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뭐 저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연예인들 가끔 보는데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뭐 나를 모르니까 나는 아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누구지? 그래가지고 뭐 인사하면 그냥 갔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막 근데 그 사람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사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연예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가수인들 보면 개인 SNS 계정이라든지 그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에도 기사 댓글 보면 저는 그런 뭐 기사를 보고 그 밑에 댓글까지 꼭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 들고 그럼 만약에 이 SNS를 개정했다 그러면 이런 악플 댓글 달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넘어가야지 거기에다 일일이 대응을 한다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악플 달렸다 그러면 그냥 뭐 읽지 말고 뭐 굳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읽었다면 저 사람은 저런 차원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과거에 뭐 어떤 악플 보면 쉽게 예를 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악플 다는 순간 그럼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감사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그쪽 방면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쪽 방면을 볼 수 없어서 뭐 미안하다 하고 표현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커피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커피집을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거지가 올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뭐 날 도와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커피집을 근데 이 거지가 나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 커피 안 팔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커피집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했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SNS 계정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놀으라고 멍석을 깔아주는데 그 사람이 그 놀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악플 다른 사람들 오면 한에 침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침해로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막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휘말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휘말리면 연습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습 못 했다가 만약에 어떤 이 노래 부르는 환경이 왔다. 그럼 그거 가서 얘기하면 또 노래 못하면 제발아 뭐 과거 노래하다가 오늘 왜 오늘 노래 못하니라 그런 또 댓글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이 상대가 있는 그 자신들이 각각 개성을 다 존중하면 될 것 같아요. 개성을 존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산성, 남한산성 가보면 이 큰 바위 속에 쫓겨는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이 있어야 이게 지탱이 되는 거지. 이 돌이 없으면 이 큰 돌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우리가 요즘 단풍이 보면, 예를 들어서 단풍을 보러 가면 다 빨간 단풍만 있다 그러면 그럼 아름다울 거야. 어떤 거는 노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녹색 그 자체로 하나의 환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그걸 봐야 이 단풍이 아름다운 거지. 노란빛 뭐 붉은빛 있다고 그것만 있다 해서 아름다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악플 달리면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근데 아무 댓글도 안 달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일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희 영상도 보시고 뭐 어떠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